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절의 여왕 5월 20일에 치러지는 HSK 시험 대비 예상 문제 특강입니다. 자, 먼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게 그러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예상 문제 특강 말고 그 전에도 예상 문제가 다 있어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 예.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EBS랑 예상 문제 특강은 공짜입니다. 사실 이것도 공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듣고 합격한 다음에 주변에 저희 EBS랑 강의, 그중에 특히 누들 강의 많이 홍보해달라는 일종의 뇌물인 거죠. 뇌물. 뇌물.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도 많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독해 1부분 문제 2문제하고 그 다음 독해 4부분 갈 건데요. 자, 독해 1부분은요. 여러분들 빙기 잘못된 문장을 찾는 건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독해 1부분의 전략은 방치! 포기해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어머 저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시간 투자를 해도 이게 들지가 않거든. 이거는 250점 정도는 되고 나서야 공부를 해야 좀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공부를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3, 4 먼저 풀고 그 8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모자라거든요. 독해 영역은 딱 끝나면 답안 마킹 시간 포함해서 50문제 그 시험지 걷어가 버립니다. 그때 마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분은 일단 제껴두고 2, 3, 4에 집중을 해라. 꼭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210점 정도 되시면 이제 시간이 남아서 한두 문제 풉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살짝 공부를 해두는 것이고 사실상 그것만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보는 힘도 좀 길러보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53번 충펑추이 라이. 자, 봄바람이 불어와요. 이제 라이는 부어줘 라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야오예죠. 좀 어렵네요. 저자 붙었으니까 동사고 야오예저는 야오의 뜻이죠. 단어를 볼 때 꼭 쯔로보라고 그랬죠. 야오예는 어려운 단어, 흔들거린다 이거죠.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야오는 알아야죠. 야오 도리도리.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나뭇가지가. 그리고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파추 샤샤더 성향. 响声声响 같은 뜻인데 소리를 내고 있다. 파추 성향 시작. 파추 성향 파추 성향. 네, 달달해 오시고 샤샤는 의성어죠. 샤 하는 거. 여기 빙쥐가 없고요. 자, 过了一会儿 잠시 지나서 조금 뒤에 이후어는 이제 우리가 보라고 하죠. 치처가 갑자기 서서히 放慢了速度 속도를 늦췄다는데 투랑과 젠젠더는 이게 의미상 충돌이 되잖아요. 이 부사들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뭐 젠젠더만 써도 되고 투란만 써도 되고 이건 서로가 상반되죠. 갑자기 속도를 낮췄다든가 서서히 속도를 낮췄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갑자기 서서히 이런 건 없다. 그래서 빙쥐가 바로 B번이 빙쥐가 되겠습니다. 值此新春佳节之际 자, 值는 어떤 때를 맞이해서 이게 이제 주자 하면 찌아즈 같이 할 때 그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로는 6급 뜻입니다. 6급의 고득점 뜻이죠. 2번 신춘자제는 춘제죠. 새해죠. 새해라는 그 시기 때, 쯔지 이 때를 맞이해서 알겠죠? 祝大家新年快乐万事如意 이런 거뭐 구조 분석할 필요 없죠. 祝大家新年快乐万事如意 새해 인사입니다. 알겠죠?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科学家 관测 징은 전치사 징거죠. 개사 정치사 거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죠. 무싱이 绕太阳公转 태양을 돌면서 공주하는 거죠. 일주 한주 이를 한 바퀴죠. 한 바퀴를 공주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 주어가 된 거 큰 문장. 여기까지는 대략 需要12年 12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12년이 걸린다. 라오라는 게 어떤 중심을 두고 도는 거니까 라오 타양 공转 시작. 라오 타양 공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포즈, 짠팅, 일시정지 해놓고 좀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쩌종, 자 중국어는 수량이 발달돼 있죠. 그러면 쩌종이 수식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명사가 있겠죠. 찾아봅니다. 不爱惜劳动成果, 노동의 성과를 아끼지 않고 任意浪费, 임의로 낭비한다. 是可耻的, 可耻가 수로고 是的는 강조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수로 부분이죠. 수로 부분. 是可耻的, 수치스러운 것이다. 알겠죠?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럼 여기 지금 쩌종이 수식하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네요. 쩌종行为. 이런 행동은, 알겠죠? 이런 행동은 这种行为这种什么样的行为不爱惜劳动成果任意浪费的 任意는 여기서 부사로 쓰였죠. 임의라는 형용사인데 부사로 쓰인 거고 자 임의로 마구 낭비하는 그런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볼 때 이런 수량사 이게 그냥 버릴 게 아니죠. 근데 한국어는 수량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어진다고. 쩌종이 수식하는 명사는 어디 있지? 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빙쥐 잘못된 문장은 A번이 쉽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출제 포인트 잡아주세요. 자, 在工作人员的引导下 이 업무 요원이죠. 업무 요원의 인도 하에서 자, 代表们들은 대표들은 陆续走进 잇따라서 걸어 들어갔다 회의장으로. 그죠? 陆续라는 이 부사는 5급 단어고 아주 중요하죠. 시간 차를 두고 잇따라 연달아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잇따라 연달아 들어갔죠. 같이 동시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陆续 대신에 뭐 부사를 다른 부사를 써놔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즈라든가 이런 것들 뭐 리엔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빙쥐고요. 陆续 같은 거는 이제 시엔호가 있겠네요. 시엔호. 그 다음에 펀펀 자 이런 단어들은 다 같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잇따라 연달아 그래서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이건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10번은 按照给他给我的地址 그가 나에게 준 뭐예요? 주소에 따라서 그가 나에게 준 주소를 가지고서 주소에 따라 我顺利地找到了 나는 순조롭게 찾았다. 무엇을? 那位母亲 그 엄마를 순조롭게 찾았다. 이렇게 들어갈까요? 他站在那里一动不动 그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站在那里 그곳에 서서 一动不动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静静的 앞절과 뒷절이 주어가 같으면 뒷절의 주어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那美妙的琴声 그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빙쥐가 뭔지 잠깐 맛보기를 했고 구조를 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사실은 빙쥐가 단순히 어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감이 필요하대요. 어감은 어떻게 그러냐? 수없이 많이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10회 정독을 하고 그렇게 10회 정독의 내공이 막 쌓여가지고 250점 정도 되면 이제 빙쥐가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머지 점수대를 여러분들이 높여주시오. 충분히 합격하고 고득점 받아요. 저희 수강생들 다 그렇게 해요. 알겠죠? 250점까지도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해 4부분 하나 보겠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이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해 4부분 설명문 위주로 나온다 그랬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문제 있고 답 잡고 한 문제 있고 답 잡고 답이 거의 순서대로 한 단락당 하나씩 풀리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의문사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문제만 잘 기억해서 본문에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수지科学家는 이게 이제 데이터 과학자인데 수지는 5급 단어죠. 데이터 과학자라는 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需要具备哪方面的能力 어떤 방면의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갖춰야 될 능력을 본문에서 찾는 거죠. A, B, C, D는 아직 안 봐도 되겠네요. 그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달한 것부터는 빠르게 읽어줘야 되죠. 当今世界 오늘날 세계는 이 迈进了 걸어 들어갔다. 大数据时代 자, 빅데이터 시대로 걸어 들어갔다 해봐요. 大数据时代 시작. 大数据时代 자,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인데 大数据니까 뭐 이거는 뭐 상식으로도 알고 있죠.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후联网 그러니까 인터넷과 和智能手机는 그죠? 스마트폰이죠. 예, 스마트폰이 인파的 数据大爆炸는 이 데이터의 대폭발은 얘네들이 야기한 인파的 이 데이터의 대폭발은 催生了 이게 최이가 재촉하다고 성이 찬성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재촉해서 만들어냈다. 빠르게 만들어냈다. 무엇을? 디치허 셔머셔머셔머셔머더 신지의 얘가 목적이죠. 뭐? 동격. 수지科学家,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라고 할게요. 데이터 분석가를. 자, 여기 볼까요? 디치허 할 두제. 그러니까 추출해내고 해독하는 거죠. 하량, 바다의 양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추출하고 분석하고 해독하고 이런 새로운 직업인 데이터 분석가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씁니다.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보니까 뭐 그런 그 있더만 전문가를 인증하는 시험도 중국 바이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수지科学家를 검색하면 뭐 CPDA 뭐 이런 시험이 있나 봐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공계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 CPDA 뭐 이런 국가 인증 시험이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막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문과잖아요. 문과. 그래서 이런 시험도 있더라. 3년 전에는 이 직업은基本还不存在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 그 직업이었는데 루진 최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미 뭐가 됐어요? 成为高科技劳动力市场上 하이 테크놀로지高科技죠. 예. 하이 테크놀로지 노동력 시장에서 最热门的 가장 핫한 인기 있는 职业之一 직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글에 첫 번째 단락은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뭐요?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났다. 그리고 핫하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락 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数据科学家需要的是综合技能, 종합적인 어떤 업무 능력입니다.技能은 업무 능력을 말합니다. 技能, 이걸 기능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돼요. 사전 보면은 기능이라고 나오죠. 네, 업무 스킬, 기능. 그러니까 업무 능력 이렇게 보면 돼요. 종합적인 업무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거 지금 이게 답인가 하고 ABCD를 봐요. 없죠? 그러면 좀 더 읽어요. 이상적인 数据科学家는 不仅怎么还怎么啦 보입니까? 자, 不仅要有 있어야 돼. 对传统市场的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调研技能 调查 研究죠. 조사 연구의 어떤 스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还需要有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뒤에라고 했죠. 不仅还 중요한 건 뒷절입니다. 뒷절. 듣기 독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虽然但是 그러나 하는 虽然但是 그게 넘버1이고 접속사로. 그 다음에 不仅还가 넘버2. 예, 还 뒤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가지고 있어야 돼. 요. 그럼 여러분들 이 요의 목적은 뭐냐? 需要有 있어야 된다. 具备하고 같은 뜻이에요. 具有具备有 무엇을? 从什么行为以及什么的能力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구조가요. 어마어마하죠. 동사 요의 목적어는 한참 뒤에 있는 이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과학 그 데이터 분석가들은 전통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기본이고 또 필요로 하는 게 뒤에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 쫙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시험 문제 물어봤으니까 具备哪方面的能力 그랬으니까 이 안에 답이 나와요. 从上百万数据碎片中从什么종이죠 또. 이 안에서 관영 안에서 다시 또 막 구조들이 나옵니다. 수백만의 上百万数据碎片중 데이터 조각 속에서 找出规律来 방식을 나타내죠. 규칙을 찾아서 推断 이게 미루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행동을. 자,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죠? 규칙성을 딱 찾아서 이 소비자의 행동을 갖다가 추단해내는 거죠. 미리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가장 간단한 건요. 요즘 그 회식 자리에 뭐 2차를 가는 횟수가 줄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보냐? 그 신용카드를 쓰는 그 신용카드 회사들의 데이터를 뽑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술집을 가는 이제 술집에서 결제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거의 1차에서 밥 먹고 결제하는 거죠. 결제 시간도 있고 식당들 보면 밥 먹는 식당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이제 2차 가서 뭐 술집 가서 뭐 이 흐지우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데이터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 그리고 및 그죠? 找准 정확히 찾는 거예요. 消费行为的触发点 소비 행동의 촉발점. 그러니까 소비 행동을 일으키는 그 포인트 어떻게 해서 소비 행동을 일으키는지. 并 게다가 做出相关传统计模型的 뭘 해내느냐면 관련 통계 모형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래서 오늘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반 비엔지 왕잔 뭐 웹마스터입니까? 이거는 사이트를 편집하는 거죠. 사이트를 편집. 그 웹마스터죠. 그다음에 츠지 샤오페이 소비를 막 자극시킨다? 이 자극하는 건 아니죠. 分析消费行为 그래서 답이죠. C번이 분석한다고 그랬죠. 분석. 그리고 연구 이환 관시는 의료진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뭐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고 그다음 86번 또 한 문제 풀라고 네 문제 미리 기억 못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순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85번은 두 번째 단락이 풀리고 86번은 세 번째 단락 물어보죠. 기업은 왜?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의문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만 잘 기억을 하고 본문을 가는 거죠. 需要数据分析人员 기업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런 데이터 분석가 왜 필요하냐? 보겠습니다. A, B, C, D를 볼 필요 없죠. 그 왜 필요한지는 본문에 있겠죠. 자 볼게요. 很多企业는有海量的数据需要分析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요자 문장이죠. 연동문. 데이터가 있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고. 这使得 이것은 뭔막이 만들었다. 数据分析가成为一个必须的职业 반드시 필요한 이 직업이 되게끔 만들었는데요. 자, 甚至连看那些看上去甚至连 뭐뭐조차도 그죠? 那些看上去和数据毫不相关的企业조차도 예连什么什么예 연결이 되잖아요. 那些企业죠. 항상 말했지만 수량이 그냥 쓰이지 않죠. 이렇게 명사랑 같이 쓰인단 말이야. 看上去 겉으로 보기에는 和数据毫不相关 겉으로 보기에는 이 데이터랑은 아무런 연관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기업조차도 예需要通过 需要 다음에 동사구 나오면 그냥 해야 한다고 보면 되고 통고 뭘 통해서 数据分析를 통해서 라이 항상 통보 시험시험 라이가 같이 가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빵주 도와줘야 된다. 뭐가 高层 이게 고위층들이 做出更好的决策 더 나은 이 决策를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왜 그러니까 데이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같아도 필요해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고위층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도한다. 做出更好的决策 해가지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투어자는 확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를 확장하려고 그러자? 뭐 그건 아니겠죠. 그것도 어떤 决策라는 단어에 들어가겠죠. 정책 결정, 새로운 업무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 다음에 빵주 디가오产品质量 뭐 제품의 질을 갖다가 높여주냐, 높이도록 도와주냐 아니고 지의 수지 존재 안전 인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별표 단어. 그래서 기업 데이터에는 뭐가 존재하냐, 안전상의 어떤 위험, 인환이니까 잠재된 위험, 그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된 위험 이를 말합니다. 안전 인환 이게 한 단어여야 돼. 안전상에 있어서 잠재된 위험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7번은 또 순서대로 풀잖아요. 네 번째 단락 중에서는 찐파난이 뭘 설명하냐?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단락까지 가야 되는 거야. 밑줄 친 단어를 물어본 거죠. 금밥그릇이죠. 금밥그릇. 옛날에는 이제 이거 만들어진 단어고 티에판완이 있었죠. 티에판완. 철밥그릇, 철밥통. 우리나라 그대로 쓰죠. 공무원 같이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직장을 티에판완 똑같이 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근데 찐판완은 뭘까요? 금밥그릇.
우리도 치면 이제 금수저, 흙수저 같이 얘네들도 밥그릇을 금은 동으로 나누나?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의해서 맞추라 이거죠. 그럼 네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근데 네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인데 88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88번도 우리가 좀 읽어주고 가야 돼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자, 여기까지 아까 풀었죠. 이거 주위의社交 网站,社交 网站, 뭐 SNS 같은 겁니다. 이 직업, 그 다음에 뭐죠? 소셜 네트워크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显示 보여줍니다. 무엇을? 有国家 어떤 국가는 국가간 有国家约有 3.6万个数据科学家的职位. 이 국가의 약 3.6만 개 데이터 분석가의 직위가 虚位以待 빈자리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는 거죠. 另一家网站的数据显示 또 다른 사이트의 그런 데이터는 보여줍니다. 去年年底 작년 연말에는 요 6,000자 공司가 在招聘 모집하고 있죠. 무엇을? 数据方面的人才를. 그렇게 大数据时代에는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는요. 数据科学家等分析人才的需求가将激增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지향은 동사 앞에는 부사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진짜 대수난 빨리 开始 人才储备 뭘 시작하는 거야? 인재를 비축해 놓은 거. 여기까지가 주어져. 인재를 비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开始 人才储备 비축하는 거죠. 저장하다 할 때 주자죠. 준비도 빼죠. 그래서 비축한다. 미리 저장해서 준비해 두는 거죠. 해봐요. 주배. 이런 것들이 이미 뭐가 된 거야? 成为企业未来稳定发展的关键之一. 기업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관건, 핵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目前很多大学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미 开设 개설했어요. 数据分析类专业 이런 전공들을. 이런 데이터 분석류의 전공들을 개설했고 一些名牌大学也计划 계획하고 있습니다. 开设 뭘 열어요? 개설해요? 数据科学方面的研究生培养项目. 이런 데이터 분석 방면에서 있어서 그런 석사생들을 배출하는, 배양해는, 길러내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갖다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장寻找, 이장 뭐요? 争夺战, 이지창 항상 수량이 쓰이면 이 수량이 수식하는 명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가는 거죠. 寻找和培养, 培训. 그러니까 찾고 교육훈련을 시켜주고培训이 교육훈련, 数据科学家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장 이게 주어져. 그리고 寻找和培训, 자 동사 목적어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을 찾아내고 교육시켜주는 그런 쟁탈전이 正在悄然掀起. 자, 悄然 아주 조용히 뭐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시에는 원래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흥하고 있다 이거죠. 흥하고 있다. 막 붐이 일고 있다. 붐이 일고 있다. 掀起 시작 掀起 시에는 원래 들춰내다가 붐이 일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순서대로 문제가 풀려야 되겠지만 88번 문제가 87번보다 먼저 풀립니다. 87번 문제 딱 보면 찐판원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단어거든요. 맨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그러니까 88번은 그 전에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ABC를 좀 봐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맞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읽어봐요. 数据分析는 응용 면자 이런 부정적인 거 안 써요. 응용되는 그런 방면이죠. 응용 방면이 좁냐. 별로 없다는 뜻인데 이게 아니죠. 数据分析前景 전망이죠. 앞에 있는 경치 전망이 不被看好 좋게 보지 않는다. 이게 다 부정적인 거는 본문에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까? 培训数据分析工作는 耗时耗力 시간도 소모하고 힘도 소모한다. 이거 다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A, B, C, D를 뭐죠? 이게 눈치껏 시험 문제는 이런 것이다. 이게 다 이게 시험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건 절대 답이 아니고 很多大学在培养数据分析人才. 대학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8번이 사실은 여기서 먼저 풀리고 마지막 찐판화는 여기 있는데 문맥으로 잡아야 되겠죠.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大数据革命 빅데이터 혁명은 将深刻影响
뭐뭐 할 것이다 이거도. 깊이 영향을 주는 사람의 업무와 생활 그리고思维方式 사고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분석가는 말합니다. 数据已经渗透到 이 데이터는 이미 渗透到 침투했다 이거죠. 渗透 이게 물이 스며들어서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스며들어서 통과하는 거야. 투시하는 거죠. 침투했어요. 当今的各行各业中 오늘날의 각 업종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它具有变革性的影响. 이게 혁명적인, 변혁적이라는 게 혁명적인 어떤 혁신적이라고 하면 돼요. 혁신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是数据时代的生产要素. 데이터 시대의 그런 생산 요소이다. 그리고 是 뭐다? 원천 중에 하나다. 获取竞争优势的 경쟁의 강점 우세를 얻을 수 있는 원천 가운데 하나다. 의심의 여지 없이 数据的重要价值는 이 데이터의 중요한 가치는요. 뭐하고 있다? 正日益凸显. 나날이 정은 뭐뭐 하고 있다? 나날이 투显두드러지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투显이게 투자인 그림 그려놓은 거 그림. 그죠? 투显이게 두드러지고 올라오고 볼록 올라왔잖아요. 그죠? 투显그죠? 두드러지고 있고. 数据科学家这一职业는 이 데이터 분석가는 이 직업은 将成为될 것이다. 21世纪的金饭碗 바로 금밥그릇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도 유망한 직종이라는 거죠. 그죠? 금밥그릇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A번 数据分析行业竞争激烈. 그 말이 아니죠. 이 업종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내용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찐판환을 갖고 가야 되죠. 그냥 단순히 맞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의미하는 거는 바로 B번 数据分析人才가很受欢迎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专业数据分析师很难找. 전문 분석가는 찾기가 어렵다. 이 내용은 아니고 数据科学家要具有较高学历, 뭐 높은 학력 가졌다 이런 건 절대 답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数据分析人才很受欢迎의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직장, 인기 있는 직업, 직장이 아니고 직업 하면은 찐판완 이런 거죠. 그냥 오랫동안 뭐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장은 铁饭碗, 이거는 찐판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즘 듣기에서도 많이 드립니다. 이 데이터 시대, HSK는 시대 흐름을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꼭 중국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라도 여러분들 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배경 지식을 좀 쌓아두시고요. 6급 시험 문제 자체가 지식을 테스트하는 이 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 시험이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사 같은 거 많이 읽고요. 책 많이 읽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상문제 특강은 마치고요. 祝大家取得好成绩. 시험 보기 전에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 이거를 수없이 외쳐야 돼요. 아시겠죠? 새로운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 마무리는 이 예상문제 특강으로 하시고 기존에 배운 것들 계속 다시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에 힘이 생겨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6급을 꼭 합격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6급 합격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나중에 또 다시 2년 뒤에 갱신하러 오실 때 다시 또 만나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